2020학년도 수능 38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 지문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웠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. 그럼 분명히 우리가 머릿속에 이런 조각들은 남아 있을 거예요. 텃새들, 그리고 그와는 다른 철새들. 어떤 면에서 어디에 살 것이냐라는 면에서 그 다음에 얘들이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 새끼들을 낳고 키우는 것. 이런 정도의 조각들이 있죠. 이걸 가지고 주제와 요지들을 정리하면서 또 이야기를 이제 쉬운 데부터 크게 나눠보는 것이에요. 그러면 이제 이런 힌트들이 활용이 되어서 여기서부터는 철새들 이야기인 것이고 그 앞에는 텃새들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일단 우리 주어진 문장은 텃새들 이야기다라는 거 이런 정도까지는 여기서도 좁힐 수가 있겠지. 자, 그 다음에 어디에 살 것이냐를 고르는데 살아남기에 좋은 곳,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곳들,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서로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반대되는 아이들이니까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또 우연히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철새 이야기에 해당하는 뒷부분들, 최근에 가장 나중에 읽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부분들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새끼를 낳아 키우지 않을 때는 그냥 살기 좋은 곳, 새끼 낳아서 키울 때는 새끼 낳아서 키우기 좋은 곳들 이렇다라고 하면 그와는 다른 텃새들, 즉 옮겨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다녀야 하는 애들은 이와는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처음에 읽었을 때는 어려워서 잘 안 읽히던 문장들, 주어진 문장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읽었을 때는 좀 더 어떤 범위들, 내용들이 가져야 할 범위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즉 주제와 요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바탕 위에서 읽게 되니까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둘 다 좋은 것이면 좋은데 살기에 편한 곳과 새끼 낳아서 키우는 곳이 다른 경우들도 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당장 내가 살기는 불편해도 새끼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좋은 곳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들이 어느 정도 읽혔을 때를 전제로 해서 한 번에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위치 문제는 원래 시간을 좀 써야 하는 문제니까 한 번 어떤 부분들을 한번 다시 읽는 정도의 시간을 더 쓴다라고 하면 지금의 실력으로도 이런 바른 접근법들을 가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. 자, 그런데 근본 문제는 사실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는 주어진 문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 자, 주어진 문장 읽어보도록 할까요? 자, 그러므로 라는 힌트가 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읽히지 않는데 thus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? 자, 그러니 많은 철새들의 개체들인데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러한 것에 직면해 있는, 즉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. 어려운 말이죠. Fitness benefit of control입니다. 즉 무엇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딱 맞는 혜택들이야. 무엇을 통제하게 되느냐? over, 무엇에 대한, 무엇 위에 컨트롤하는 것이니까 productive breeding site, 즉 자손들을 많이 프로듀스, 생산하고 키울 수 있는 곳, 즉 새끼 낳기에 적합한 곳들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진다. 즉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 딱 맞는 혜택들에 직면한 이곳에 살면 새끼를 낳기 좋겠구나 라는 상황에 처한 많은 텃새들인데 말을 참 어렵게 써놨어요. 자, 어쨌든 이 부분들은 문장 구조로 보면 many resident species를 꾸미는 말이고 그래서 많은 텃새들은 may be forced, 강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. to balance,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. 자, 무엇을 균형을 맞추느냐? 요것을.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로 by remaining 이렇게 문장의 의미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. 근데 이 부분도 말이 어렵습니다. 비용이야. 즉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들이야. 어떤 형태의 대가냐 하면 즉 non-breeding survivorship, 새끼를 낳아 키우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낮아. 즉
살기에는 좀 덜 좋은 곳이라는 형태로 비용들을 지불해서 균형을 맞춰요. 어떤 방식으로 그 비용에 대한 균형을 맞추느냐, 즉 이건 손해를 본다라는 뜻이야. Remaining in the specific habitat, 어떤 특정한 서식지에 남는데 where, 그 서식지에서는 highest breeding success occur, 즉 가장 새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. 자, 그러면 여기에 키울 수 있는 곳에 남는 것은 좋아지는 것, 플러스. 그래서 이 비용의 균형을 새끼 낳기 좋은 곳에 머무르는 것으로, 즉 이건 나빠지지만 이건 좋아지는 것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쉬운 말로 하면 살아가기에는 조금 덜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새끼를 낳아 키우기 좋게 된다면 그게 균형을 이루어서 결국 얘들은 새끼 낳기 좋은 곳을 선택한다, 이 말인데 말들 참 어렵게 써놓았습니다. 자, 그래서 본질은 결국 우리가 이 문장에 해석 능력이 있느냐인데, 사실 누구도 이 문장 하나 던져주면 우리 그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번에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지요.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전체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본 바탕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, 그리고 나서 다시 보았을 때는 이 문장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석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. 자,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목표, 즉 목표가 있어야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는 과정들, 즉 계속해서 실력들이 좋아지게 되고, 그래서 그 목표까지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키운 실력으로 시험을 충분히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목적들이 낮아서 이런 문장은 그냥 못 읽고 나머지 가지고 하지, 이렇게 목표가 낮아지면 더 이상의 실력이 늘지 않아서 시험의 결과들도 별로 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위치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들을 찾고, 기분은 좀 나빠지지만 잘 안 되니까 그걸 찾아서 부족한 데를 메꾸기에 아주 좋은 유형들인 것입니다. 자, 이 문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